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일 하동구TV 역사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천절이죠. 개천절이면 또 거기 맞춰서 단군 할아버지 얘기, 대종교 얘기도 한번 해야 하는데 그건 다음번으로 미루고, 대종교는 제가 제 인생에서 계속 미루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석사 논문의 주제였는데 아직까지 변변한 글 한 편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미루고 하게 됐습니다. 대신 오늘은 그러니까 큰맘 먹고 청소를 하는 기분으로 이 테러리스트 김구란 책이 8.15에 나왔죠. 그거 이제 보고 그러니까 뭐 서평을 해마더를 하다가 도저히 좀 그래도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반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주변에 읽어본 사람들이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다음에 이게 책이 나오기 전에는 아주 요란뻑적지근하게 그 나왔었는데, 이렇게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극우 유튜브에서만 난리를 치고 있고, 그 반향이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뭐 극우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뭐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적인 사람들,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게 이제 좀 다행히도 영향이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좀 못 박아둘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주장이 과도한 거, 세기 같은 거 아마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읽어본 사람들의 대다수 제 주변에서 꼭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역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허접하다, 허술하다 하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좀 그러니까 굉장히 치밀한 논증을 한 것처럼, 주가 1,500개가 달리고 뭐 주만 해도 150페이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논증을 한 것처럼 그 떠들어댄다고 하는데, 읽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 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정한기가 이제 인용한 책들이나 논문을 뭐 옛날 뭐 제가 그 요번에 서도 찾아본 것도 더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 다 대개 한번 봤던 것들이죠. 뭐 제가 꼭 그 이 시기에 뭐 이 문제를 전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일자가 어나 이상하다 하는 대목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좀 찾아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아마 그것을 이제 꼼꼼하게 읽은 사람으로서, 역사학 전공자로서 한마디 좀 짚고 그 못을 받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책이 워낙 언론에서 시끄럽게 떠들었었기 때문에 궁금증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아니면은 뭐 민주 진보 진영에서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를 좀 간략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싶어 갖고 이 한 회차를 마련을 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달까 하다가 진짜 이 읽는 동안에 제 인내심을 아주 테스트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읽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대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란 대목들을 중심으로 왜 제가 깜짝 놀랐는지 그걸 갖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요란뻑적지근하게 테러리스트 김구, 백범 김구라는 거대 신화의 탈신화에 도전하다. 그런데 이 거대 신화, 탈신화에 도전하려면 좀 실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날카로운, 좀 더 힘있는 주장을 펴야 하는데, 근거가 너무 박약하게,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뇌피셜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제 워낙 김구 신화라는 게 워낙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뭐 조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부풀려진 부분을, 그러니까 뭐냐면 표적지가 크면은 대충 쏴도 맞잖아요. 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신화를 깬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좀 이제 차차 풀어나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 책이 보니까 정규제 TV에서 한 20여 회 아마 연재하면서, 그러니까 그 TV 연재라고는 할까요? 그 하여튼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하여튼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저는 그걸
그 유튜브를 보지 않아서 그런데 정규제는 그래도 좀 가끔 옳은 말을 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뭐 여기서는 이 정한기를 이렇게 한 거는 글쎄요, 이거는 참 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아마 역사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정한기 주장이 갖고 있는 어떤 논증의 문제점 같은 걸 몰라서 그런 건지 확증 편향 진영 논리에 같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정규제와는 달리 안병직 선생,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이 글을 준비하느라고 서평이 뭐가 나와 있는가, 그래서 뭐 월간지 중간지를 다 찾아보지 못했지만 대충 훑어보고, 일간지들은 이제 그 스크랩 마스터나 뭐 그런 거에서 검색이 잘 되니까 찾아봤는데 생각밖에 없어요. 8.15를 앞두고 이 책이 나온다 하는 예고 기사는 뭐 넘쳐났는데 정작 이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반응을 하거나 분석 기사를 내거나 뭐 서평은 언론 매체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8월 26일 조선일보의 안병직 교수가 김윤덕이라고 문화부장인가 뭐 하여튼 저 활동 많이 하는 여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패러그래프 정한계에 대해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뉴라이트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격하한다 하는데 뉴라이트가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하고 주장한 일 없다. 아니 정한기가 낙성대 연구소 출신 아니냐 했더니 이제 이 낙성대 연구소라는 게 안병직 선생과 그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연구소에 가끔 왔긴 하지만 내 제자 아니고 나는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쓴 데 대해서 반대했다. 학문의 생명은 객관성인데 그의 관점은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우리가 보통 뉴라이트들이나 낙성대 연구소를 점점 갈수록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학계에서 평하거든요. 처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초기 단계에서는 저는 그래요. 수탈론적인 입장, 8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었던 수탈론적인 입장에 과장된 부분들 많고 자본주의 맹아론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좀 과장하거나 역사의 실제와는 좀 다른 어떤 이랬었어 썼들었으면 하는 그런 그 희망사항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좀 그런 생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의 주장에서도 우리가 그 귀 기울일 만한 게 많다 했는데 이게 조금 갈수록 선을 넘기 시작을 하더니 식민지 근대화론이 자본주의 맹아론이 갖고 있었던 과장된 측면을 이제 뭐 비판하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거는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게 거꾸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데로 가니까 야 이거는 아니다 싶었고, 이게 반일 종족주의가 가면서 점점 극단적인 주장으로 갔는데 그 중에서 정한기는 제가 이 정한기에 대한 소개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빠뜨린 것 같네요. 정한기가 그게 빠졌네요. 정한기가 반일 종족주의 그 저자이고 일본 교토 대학에서 그러니까 고대를 나와서 교토 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했어요. 석사 박사를 하고 그 박사 논문은 종연방직이라고 미쯔이 계열의 이제 그 회사인데 나중에 그게 저 김용주, 그러니까 김무성의 아버지죠. 김무성 아버지의 전남 방직과 또 태창하고 또 어디로 갔더라. 하여튼 뭐 그렇게 몇 개로 종연이 쪼개져서 이제 그 한국의 방직 산업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 일제 시대 그러니까 전쟁 전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에 종연 방직에 대해서 뭐 박사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 논문 읽어보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반일 종족주의 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그런 걸 썼는데 그 책 안에서 이제 여러 명의 필자가 썼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주장을 폈어요. 그리고 2015년 한 10년쯤 전에 고대에서 경제사강회를 하면서 뭐 일본군 위안부는 저 자발적인 매춘이다, 뭐 강제성이 없었다, 강제징용 그런 거 없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일본군 위안부들을 비하하고 또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해서 고대에서 이제 굉장히 좀 시끌벅적하게 문제가 됐었던 그런 이제 난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중에서는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폈고 그 다음에 책을 낸 게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충성과 반역이라는 책을 냈는데 아이고 그거는 또 정말 뒷목이 뻑뻑해지는데 우리가 일본군 출신들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일본 육사 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학병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군 지원병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그 학계에서 보통 제일 좀 악질 죄질이 무거운 부류 그거를 일본군 지원병 출신들을 죄질이 제일 무거운 걸로 봅니다. 이건 이제 자원 입대거든요. 일본 육사도 뭐 물론 자원에서 간 거지만 또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에서도 또 이쪽 출신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뭐 송유찬이라든가 한병선이라든가 이제 이런 인물들 다 한국 전쟁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깊게 관련된 군 쪽의 민간인 학살에 깊게 관련된 인물이죠. 제주 4.3에서부터 두 사람 다 송유찬, 한병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라서 일본군 지원병 출신들을 제일 좀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 지원병 출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 건국의 원혼이다 하는 식으로 좀 극단적인 주장을 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뭐랄까 아마 성향이 그 옛날에 유행했던 말에 관종 있잖아요, 관종. 그러니까 이상한 주장을 펴갖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으로 피니까 안병직 선생조차도 이걸 선을 그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생명은 객관성인데 그의 관점은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 그럼 이 기자가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도대체 김구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김구 선생이 해방 이후 건국 과정에서 실수한 것도 있지만 이건 아마 남북 협상에 참여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의 도덕성과 애국심에 도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지사 중에 지사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안병직 선생은 그래도 요 정도의 선을 지키시는 거죠. 이게 이제 책이 나오고 8월 26일자니까 뭐 책 나오고 열흘 정도 지난 다음인데 인터뷰는 보통 이런 장문의 인터뷰는 한 3-4일 전에 하니까 책 나오고 뭐 한 일주일 뭐 닷새나 일주일 좀 지난 다음에 했겠죠. 근데 이게 좀 비중 있는 지식인이 그러니까 좌우를 막론하고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비중 있는 지식인이 언급한 거는 뭐 이거 정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가고 났더니 정한기가 거의 전 그 반응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발작을 일으키는 듯한 그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표현에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네 구절을 이제 했는데 가끔 낙성돼 왔지만 내 제자는 아니다 그랬더니 제자 아닌 거 맞다. 그러고서 경제사 연구 동료로서 만났을 뿐이다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병직 선생하고 저하고가 한 30년 차이가 나니까 아마 정한기는 저보다는 한 7, 8년 아는 것 같으니까 거의 35년, 40년 거의 아버지뻘이죠. 아버지뻘보다도 더 윌수가 있는 연배인데 그 정도 연배가 되면 우리가 동료란 말을 안 쓰죠. 그러니까 선배 교수나 원로 교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지간이 아닐 때도 동료란 말은 안 씁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교수라고 이제 딱 했고 이 나카무라 사토루의 책을 또 정한기가 번역한 게 있어요. 그거 빠뜨렸나 하여튼 뭐 이제 그래서 자기는 안병직한테 선생뻘쯤 되는 뭐 안병직과 나카무라 사토루는 경제사 동료라고 할 수 있지만 나카무라 사토루가 이제 굉장히 영향을 줬죠. 그래서 자기는 그 제자다. 그래서 자기의 선생님 아니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쉽게 얘기해서 건방을 떤 거죠.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쓰는 것에 대해서 안병직이 반대했다 하는데 자기는 안병직하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붙이려는 책 제목은 원래 백정일지였다. 백범일지를 비꼰 거죠. 그래서 백범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해서 이제 백정일지라고 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안 교수와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 해놓고서
자기 책 그 서문에서는 안병직 교수의 후배도 성대에 있었던 이대근 교수하고는 굉장히 교류를 한 것처럼 썼습니다만 그 안병직 교수하고는 교류가 없었던 교류가 없었으면 없었던 거겠죠. 아마 이제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관점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에 황당하다 하고 책이 나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내 최근 저서의 표지만 본 사람들이 떠드는 얘기를 옮긴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론과 실증 면에서 최선을 기했는데 뭐 이제 이거 보지도 않고 이제 얘기했다 이거죠. 그리고 뭐 김구 테러의 활동의 희생자는 96명으로 집계된다. 책에는 그런 얘기가 빠졌어요. 그리고 책 나온 직후에 얘기한 건데 뭐 이런 주장을 하려면은 책에다가 집어넣었어야죠. 그 서문이나 결론에라도. 그런데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96면 책에는 9건의 사례를 그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 9건이 다는 아니죠. 밀정태도 백범 선생이 많이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여튼 그러면서 그 사적 욕망과 원한의 대의를 더신 희대의 연쇄살인. 그러니까 김구를 연쇄살인마로 규정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은 테러리스트 김구가 이 친구가 그 원래 생각한 제목이 아닐 거예요. 백정일치처럼 사실은 연쇄살인마 김구 그렇게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뭐 출판사하고 사정에서 테러리스트가 훨씬 더 연쇄살인마는 너무 지나치게 나간 거다. 테러리스트 정도로 해도 김구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안병직 선생이 김구의 도덕심과 애국심에 도전할 사람은 없다라는 건 안병직이 무식하고 무책임하다. 안병직 선생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문과 목차라도 훑어보는 게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이게 한 세대 위에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좀 그러니까 한 세대 위에서 조금 그 자기를 비난했기로서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모르긴 몰라도 이제 아마 낙성대 연구소 그쪽에서 싸가지 문제로 같이 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예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영복 선생님이 함께 맞는 비입니다. 그래서 그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근데 안병직 선생이 일찍 순절을 해버린 거잖아요. 낙성대 연구소 뭐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낙성대 연구소에 제일 영향력 있는 어른이 이렇게 손절을 해버린 거는 정한기랑 같이 똥물 뒤집어 쓰기 싫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정한기에 대해서 선을 확실하게 그은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나? 뭐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인데 제가 꾸역꾸역 참고 정말 그 토악질이 올라오는 거 꾸역꾸역 참고 읽어보니까 안병직 선생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거 함께 똥물을 뒤집어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수준 미달이었다. 너무 과격하다. 너무 나갔다. 그리고 나가는 것도 좋아요. 센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저도 대한민국사에서 센 얘기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센 얘기를 하려면 확실한 근거를 갖고 해야 하는데 이거는 그 근거가 이게 어떻게 정말 그 일본말로 무대뽀 정신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여기 책이 있네요.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 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요 근대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구성, 이게 이분이 나카무라 사토루 교수입니다. 그래서 안병직 선생이 굉장히 급진적으로 한국에서 가장 급진적이었던 그 마르크시스트 경제학자였다가 일본의 안식년을 가서 나카무라 사토루 교수와 접촉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안병직 교수는 박정희가 죽고 난 다음에 한국 자본주의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한국 자본주의가 80년대 초반에 위기를 겪다가 일본에서 자금 들어오고 뭐 하면서 다시 살아나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중진 자본주의론이라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게 나카무라 교수의 영향이었고, 그러면서 안병직 교수의 제자들도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획 돌아서서 이영훈이, 김낙연이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직계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이 충성과 반역, 검은 역사와 살아있는 유령들, 이들이 6.25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해서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을
대한민국 창군, 건국과 호국의 주역이라고 이제 아주 그 떠받드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정한기 그 주요 저작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구를 주사파가 만든 허상인데 사실은 81명을 살해한 국제 테러리스트였다. 그러다가 며칠 사이에 이게 광복절 특집으로 뉴데일리에서 나온 건데 며칠 사이에 15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정한기가 요새 유튜브에서 많이 떠드는 모양인데 뭐 몇 명까지 늘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주장이 있었으면은 81명이 있었다고 하면은 책에다가 적어도 뭐 본문이나 서문이나 그 어디 집어넣고 그다음에 구속 연구해서 이걸로 증명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예고할 법도 한데 그건 없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 없다가 이제 책 나오고 났더니 더 그러니까 양념을 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정한기 얘기 중에서 뭐 제가 조금 약간 그래도 동의한달까 뭐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그 테러리스트란 말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김구 선생이나 김원봉이나 또는 신채우 선나 이런 분들이 다 테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스로 테러리스트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테러를 제가 뭐 평화박물관도 하고 평화운동도 한 입장에서 테러에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테러를 그냥 쉽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왔어요. 왜냐하면은 약자의 유일한 무기였거든요. 약자의 그 저항수단, 뭐 유일한까지는 아니지만 약자의 굉장히 중요한 무기로서의 테러가 있는데 제국주의를 상대로 싸울 때 그 테러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과연 효율적이냐, 테러를 통해서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점에서는 비판할 수 있지만 테러 자체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이거는 어디의 얘기예요? 미 국무성의 얘기?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CNN의 관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관점에 너무 좀 포획되어 있어요. 그 관점에 노예가 되다시피 해서 그러니까 테러를 비난을 하죠. 그런데 안중근이나 김구, 윤봉길, 이봉창 이런 분들이 한 거는 그러니까 테러가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의열투쟁이에요. 의열투쟁은 뭐 일제 시대에는 그 대일항전기에는 뭐 의열투쟁이 그 곧 테러로서 같이 쓰였는데 뭐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의열투쟁과 테러를 좀 구분해서 쓰기 시작하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한 건 의열투쟁이었다라는 말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안중근이 비무장 정치인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한 행위는 이거는 개인 테러의 전형적인 것이 아닌가.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사의 의고도 그런 개인 테러의 전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가 하면은 애국자고 남이 하면 테러냐.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중동에 지금 특히 이제 뭐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누가 예루살렘이나 텔아비브에 가서 뭐 네타냐후를 그 팔레스타인 사람의 누군가가 테러를 했다. 이거를 제가 지지하고 뭐 찬양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걸 테러리즘이라고 그냥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비판하려면은 제국주의의 그 만행 또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같이 또는 더 세게 비판을 해야만 비판의 자격이 생기는 거다라고 그 하면서 저도 강연을 다니면서 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또 이제 그 얘기를 한 게 임경석 선생도 우리 뭐 저하고는 오랜 친구죠. 민청년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임경석 선생도 이제 하여튼 식민지 시대 반일 테러 운동과 사회주의라는 글에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의사와 테러리스트 그 구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한기가 임경석이 주 59번에 그리고 제2기가 주 60번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그러니까 한국학계는 막 비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전하 임경석은 요 대목에서는 조금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을 해서 뭐저 자기랑 입장이 비슷한 것처럼 뭐 그렇게 이제 써줬습니다. 저하고 정한기하고 동행하는 거는 딱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고 뭐 그 밖에 이제 다른 지점에서는 문제가 많죠. 저는 뭐 그 지점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 테러와 의열투쟁을 좀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김구에 대한 거대한 신화를 형성하는데 또 일정하게 작용을 한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런 비판 같은 것들은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정한기는 그 정도 선에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엄청 나가기 때문에 나가고 있죠. 정한기는 이제 김구의 테러를 세 범주로 나눴습니다. 항일 테러, 밀정 테러, 정적 테러.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 사제식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치아포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이봉창 의거, 그 다음에 윤봉길 의거, 그 다음에 김립 암살, 옥관빈 암살, 안공근 암살을 밀정 테러라는 범죄에다 넣고요. 김립이나 안공근은 밀정 아니거든요. 밀정으로서 그 사망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적 테러에서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인데 문제는 뭐냐면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의 죽음은 백범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위에 항일 테러 세 개는 백범이 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밀정 테러라고 분류한 거에서는 김립 사망은 백범이 한 게 맞습니다. 백범 쪽에서 한 게 맞는데 옥관비는 아닌 것 같아요. 연구자들이 대개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안공근은 백범과 관계된 청년들이 사고를 친 건 맞아요. 사고를 친 건 맞는데 그 백범의 지시는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부분이 있고 정적 테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정말 터무니없이 백범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근거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다 뭐 이건 이래서 아니고 저건 저래서 아니고 이 뭐 그 두꺼운 책을 하나하나 사실은 문장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다 문제가 거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하나하나 비판을 하고 뭐 하려면은 이 두꺼운 책을 하나를 다시 써야 할 지경이라서 뭐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닌 것 같고 왜 이런 그 주장이 문제가 있는지만 간단하게 그 주장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 근거가 무너지면은 그러니까 이 책 자체가 바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밀정 테러라고 하는 부분에 사실 백범이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그 정한기 주장에서 그 9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서 일본 사람은 3명밖에 없다. 쓰지다하고 그다음에 저 윤봉길 의사 테러 때 시라카와 대장하고 그다음에 거주민 단장이 죽었죠. 그래서 3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 쓰지다는 또 그 백범은 일본 육군 중위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본 육군 중위 아니고 그냥 약재상이었다. 뭐 그거는 정한기가 처음 밝힌 게 아니고 그 백범 연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기여를 많이 했던 백범 일지 주의를 했던 도진순 교수가 90 몇 년인가 하여튼 한 30년 가까이 그 25년 이상 됐는데요. 그러니까 연구 논문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죠. 쓰지다의 신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백범 일지에서는 일본 육군 중위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재판 문서나 일본 쪽 자료 볼 때 그러니까 민간인 약재 사항이었던 것 같다라는 건 이미 밝혔고 그 이후에 학계에서도 대개 뭐 별 논란 없이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어요. 근데 일부 대중 매체에서는 백범 일지의 설명에 따라서 이제 쓰지다를 계속 일본 육군 중위로 보고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대중 매체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그 차원에서 학계에서는 이제 이미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뭐 이런 것이다 비판을 하면은 될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백범은 사진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살해 동기를 금전을 노린 살해였다. 또는 심지어는 뭐 무슨 뉴라이터 어떤 놈은 어떤 작자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무슨
뭐 선거 대책위원장 뭐 대책위원인지 대책위원장인지 뭐 하다가 백범이 국밥 늦게 나왔다고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일본인을 때려주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망발을 보이고 했는데 하여튼 뭐 이건 그러니까 어떤 좀 말이 안 되는 주장들을 펴니다. 백범이 거기서 이제 그 재물을 뺏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뭐 이제 뭐 그랬었던 부분을 다 백범이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이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밀정 살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병, 일본군과 싸운 것보다 일진해 등 친일파를 처단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서의 레지스탕스들도 나치와 직접 싸운 것도 있지만 나치에 대한 저항을 어떻게 하냐, 토착인 자국인 협력자들을 처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 독립운동에서 7가살 5파괴 뭐 임시정부의 7가살 여기 독립신문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또 이건 그 해삼위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7가살 표가 나온 거하고 뭐 의열단에서도 또 비슷한 표현을 쓴 게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썼는데 이 중에서 적의 파괴, 적의 수괴, 매국적, 고등경찰 및 형사, 밀고자, 친일부호, 적의 관리, 불량배, 배반한 자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죽여라 했죠. 사실 임시정부가 또는 독립운동 진영이 그러니까 이 뭐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어떤 그 행정력이나 국가 권력,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형벌권을 행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형벌권은 형벌을 할 때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죄질에 따라서 지금은 그러니까 국가가 다양하게 벌금형에서부터 신체형, 그다음에 뭐 지금 이제 한국에서 사형은 그러니까 폐지된 건 아니고 중지가 되었습니다만 사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 스펙트럼의 형이 있죠. 그런데 식민지 시대 이 대일항전기에는 형벌이 전 두 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죽이느냐 봐주느냐. 죽도록 패는 거는 봐주는 거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도록 패는 거는. 안공근은 죽도록 패다간지 하여튼 뭐 이상하게 하다가 사고가 난 케이스지만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7가사를 정하고 처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살해가 96명인데 그 중에서 이 일본 사람은 적고 조선 사람이 많다라는 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볼 때 임시정부나 독립운동하는 데서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동족이 아니고 일본 놈이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백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덕수 사건에서 암살 그 장덕수 살해 교사범으로 미군정이나 한민당에서 몰고 갈 때 거기서 딱 얘기한 게 내가 외놈을 해치라고 한 적은 있지만 동족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어. 밀정은 조선인이지만 사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선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단을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건 제가 또 슬라이드 만들었다가 어떻게 빠뜨린 것 같은데 피치 목사라고 있어요. 그 윤봉길 사건 이후에 김구의 피신을 도왔었던 선교사자. 그 아버지 때부터 한국하고 깊은 인연을 맺었는데 그 피치 목사가 그 나중에 해방 후에 그 한국에 왔어요. 그때서 미군정이나 뭐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가 마침 장덕수 사건 때예요. 그래서 장덕수 사건에 백범이 관계됐다. 뭐 그렇게 이제 미군정 쪽 그 만난 사람들이 몰고 가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백범의 테러 같은 게 이게 세국가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친구였던 백범이 아직도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건 좀 실망스러운 일이다. 그런 걸 깔았지만 장덕수 암살이 백범 쪽의 소행이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백범은 자기가 한 거는 자기가 했다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거는 백범이 안 했다고 하면 진짜 안 한 거 맞다. 그런 신뢰를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다 백범이 한 걸로 이제 몰고 갑니다. 정한기가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책 서문을 따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남 못지않게 센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스스로
입에 칼을 물고 너를 뛰는 심정으로 책을 썼다고 그래요. 야, 이게 입에 칼을 물고 너를 뛴다. 뭐 우리 또 이제 속담에 이런 비속어가 됐습니다만 미친 엑스 널뛰 듯한다 뭐 하는 말도 있고 그거죠. 근데 이렇게 칼을 입에 물고 너를 뛴다. 야, 듣기만 해도 살벌한데 왜 이렇게 과격하게 날뛸까? 진짜 날뛰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민한 선생이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라고 봉강 정혜종 선생, 봉강 정혜종 선생의 전기가 아마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월 말에 출판 기념회를 하기로 했고 저도 이 전기 나오는 데인지 전기 발간이 늦어지는 데인지 굉장히 깊게 관여를 했습니다. 그 정혜종 선생 전기의 해제도 썼고 그 책 나오면은 정혜종 선생이 얘기를 갖고 제가 한번 그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정혜종이라는 양반 빨갱이죠. 보성의 삼천석 대지주 집안의 이 대지주였는데 나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뭐 노비들도 다 풀어주고 그 진보적인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가난하게 가난한 상태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해방 후에 그 면인민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 나라가 어지러울 때 묵묵히 일상생활에 전념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나쁜 나라냐? 사회가 조금만 흐트러지면은 날뛰는 자 천방지축 날뛰는 자들이 쏟아져 나와 칼춤을 추는 나라가 나쁜 나라다 이거예요. 정확히는 진짜 칼춤을 추는 거죠. 우리 편이건 다른 편이건 간에 날뛰는 자들이 나오면 자숙하도록 다독거리는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떤 나라가 나쁜 나라냐? 날뛰는 자가 자기 편이면 박수를 치고 날뛰는 자가 다른 편이면 저놈 죽이라고 아성을 치는 나라가 나쁜 나라요. 분명히 해둘 것이 있다면 날뛰는 자들은 이 편이건 저 편이건 반드시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이요 하면서 명령을 내리는 게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여 추백수를 잡아들이시오. 추백수는 정혜종과 같은 좌파이지만 날뛴 놈이에요. 날뛴 놈을 잡아들이는 논 건데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한기는 우리가 볼 때는 안병직 선생이나 낙성대 연구소가 너무 나가서 날뛰는데 그쪽에서도 선을 그어야 할 만큼 날뛰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요거는 왜 김구를 깎아내리고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백범 선생 암살당한 날 지난 6월 26일에 글을 썼습니다. 요건 그리고 그 후에 8.15에도 프레시안에 한 번 더 썼어요. 요거는 정한기 등이 떠든 위험한 회고록의 문제점을 위험한 비망록의 문제점을 지적한 거고 하여튼 그 프레시안에 요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쓴 게 있습니다. 8월 15일에 그래서 왜 이승만 추종자들이 김구를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 달릴까 뭐 하는 식의 제목으로 그걸 하나 쓴 게 있어서 그 얘기는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깎아내리냐 하면은 이승만을 띄우려고 하는데 안 뜨는 거예요. 왜? 김구한테 눌려서. 그러니까 김구를 자꾸 저격을 하는 거죠.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띄우면 됐지 거기 갑자기 김구를 깎아내리는 얘기가 나올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파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 왜 김구를 집어넣냐 하는데 이승만을 띄워보니까 안 띄우거든요. 여기 이제 지금 조명이 켜 있지만 이승만의 얼굴에다가 그때 박근혜 때 그런 얘기 있었죠. 형광등 300개를 킨 것 같은 아우라. 형광등 300개를 켜줘 봐야 이승만의 얼굴에는 김구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고 그 김구 깎아내리기 공작의 어떤 좀 가장 집중적으로 나온 게 바로 정한기의 이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웬만한 책 학술서적을 이렇게 꼼꼼하게 저 박사 논문 쓸 때 빼놓고 이렇게까지 꼼꼼하게는 안 읽죠. 대충 이제 읽어가면서 주에서는 꼭 필요한 것만 확인하는데 조금만 이상하게 걸리는 거는 다 찾아봤어요. 다행히 제가 제 컴퓨터에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책 몇천 권이 PDF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 근현대사에 관련된 책 수천 권을 PDF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꺼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 찾으려고 뭐 일어나서 서가에 가서 찾을 필요 없이 어디다도
없더라 헤매일 필요도 없이 뭐 제목이나 저자 키워드도 불러내면 바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의문이 들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PDF 안 만들어 놓은 건 또 이제 연구실에서 한층 올라가면 서고가 있는데 평화박물관에 거기에 웬만한 책 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정한기가 인용한 뭐 주에단 1,500개 그걸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거의 한 90% 이상은 갖고 있었을 거고 웬만한 것들 이제 하여튼 확인을 해가면서 봤어요. 뭐 미심쩍은 건 이제 몇 개 뭐 확인을 못한 것도 있지만 근데 확인을 해보면서 입이 쩍쩍 벌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헐 또는 뭐 요새는 잘 안 쓰는 것 같지만 허걱 하는 그런 그 깜짝 놀랄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찾아보니까 그 얘기가 없거나 없는 거는 차라리 이거는 페이지를 적다가 잘못 적었나 보다. 또는 저도 가끔씩 해요. 이 책에서 봤는데 하고 열심히 찾다 보면 그 책에 없고 딴 논문이나 책에서 본 거를 머릿속에 잘못 기억이 되는 수가 요새 보니까 왕왕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의로 생각하면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빈번해요. 안 나오는 게.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안 나오는 건 그래도 나요. 그건 뭔가 페이지를 잘못 적었겠지. 다른 데서 본 걸 착각을 했겠지 하고 넘어가 주는데 다른 뭐냐면 그 페이지를 찾았는데 전혀 딴 얘기가 있는 거는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령 예컨대 보면은 이제 몽양 여운형이라고 여운홍 동생 요분입니다. 여운형의 동생이 썼는데 그 페이지를 인용해서 뭐라고 썼냐면 그 여운형이가 장개석이를 싫어하고 비난을 하고 조선중앙일보에 장개석을 비난하는 글을 써서 그게 사회적으로 물을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제 기억에 조선중앙일보가 그 당시에 30년대에 장개석을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고 해서 이게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날까? 제 기억에 뭐 저도 일제시대 일을 다 꿰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왔죠. 그런데 여기 찾아보니까 여운홍 책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장개석이 이 아랫 장면이 뭐냐면 국공학작을 깬 장개석의 유명한 사양해 쿠데타입니다. 그때 여운형 선생도 잡혀갈 뻔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간신히 탈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좀 진보적인 입장에서 또 국공합작을 지지하고 찬성했던 입장에서 장개석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장개석을 비난했습니다. 장개석에 대해서 좋지 않는 얘기를 했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조선중앙일보에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었던 조선중앙일보에 장개석을 비난하는 사설이 실렸다는 얘기 이런 책이 안 나오거든요. 뭐 어디서 본 거를 까먹고 줄을 안 달고 요것만 달았는지 뭐 그렇게 뭐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또 줄을 다는 방식에서도 이게 보면은 윤봉길 폭탄 테러를 한 다음에 떡커녕 배감 박은식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럼 윤봉길 의거를 배감이 비판적으로 바라봤나 보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배감이 몇 년도에 돌아가시지? 25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봉길 의거 7년 전에. 그러니까 배감 박은식이 이제 어떤 좀 파벌 의식 같은 것들을 비판했다고 하면은 일찍이 뭐 그러면서 그 비판을 했었던 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비판했는지를 밝혀줘야죠. 그런데 그것 없이 써놓으니까 마치 정직한 연구자라면은 윤봉길이 의거하고는 상관없는 그 이승만 탄핵됐을 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밝혀주면서 인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자기한테 유리한 거는 그냥말로 막 갖다 쓰는 거예요. 독립운동을 깎아내리기에는. 그러니까 독립운동 내부에서 있었던 비판이고 그 비판은 정한기가 아주 죽고 못 사는 이승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막 갖다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찰유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이게 90년대 중반에 발굴이 돼갖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KBS 뉴스에서도 사찰유람 하고 떠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KBS 뉴스에서 발굴했다고 하면서도 이걸 학계에다 소개한 분도 이게 좀 과장된 게 많은 것 같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뭐 사료 발굴을 좀 했죠. 이제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지금 학계에서는 전혀 안 쓰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논문 쓰고 뭐 참고하고 할 때 나무 위키 인용하면은 막 비판을 하죠. 나무 위키는 그 틀린 게 많다. 출전이 의심스러운 게 많다. 그래서 비판을 하는데 나무 위키에 보면은 사찰요담의 한계, 사찰요담이라는 책을 크게 달아놓고 그 한계에 갖고 내용 자체가 엉망이다 보니 뭐 사찰요담을 골자로 뭐 해서 이제 그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 뭐 이렇게 나우 위키에서조차도 사찰요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게 백범이 여운형을 죽였다는 근거가 바로 여기입니다. 송진우를 죽였다고 할 때 김구가 하여튼 전백이라는 사람에게 명령해서 송진우를 암살했다. 아주 단정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그 당시에 장택상, 노덕술, 최은하로 이어지는 그 친일 사찰 경찰들이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한 거예요. 이것도 배경을 찾아보니까 좀 심각해요. 한민당 일각에서 한독당과 같은 우익의 단결을 위해서 합당을 하려고 하니까 그걸 깨기 위해서 그때 송진우 암살범 한현우를 잡았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제 그 분위기를 깨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찰요담에서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한 걸 갖다가 마치 중요한 사료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료 비판이 없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쓸 때는 사료를 쓸 때 자기한테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료, 자기 주장과 배척되는 사료가 있으면은 정직하게 그것들을 비교해서 내가 처음에 생각한 게 이 사료가 진실된 사료라면은 이 사료 내가 생각을 잘못한 거구나, 잘못 본 거구나 생각을 바꾸게 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이 사료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비판해서 인용을 하는데 정한기책은 그게 없어요.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예요. 불리하면 무조건 가짜다, 엉터리다 비판을 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무조건 갖다 쓰는데 사찰요담 같은 자료는 학계에 지금 아무도 이 자료를 인용을 안 해요. 현대사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너무 망가진 자료이기 때문에 인용을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령 송진우 피살, 이거는 제가 송진우 다룰 때 이제 했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김용환 선생 있죠. 정경련 회장을 지낸 김용환 회장, 정경련 회장을 10년 지냈습니다. 고화 송진우의 애제자고 인천 김성수의 매부예요. 어느 모두 보나 고화 쪽 사람이죠. 어느 모두 보나. 그리고 고화가 피살되기 전날 밤 송진우 집에 가서 송진우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백범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송진우와 김구의 관계를 송진우가 김구를 따랐고 김구는 송진우를 무척 아꼈다 하면서 김구가 송진우한테 뭐라고 했냐면 좀 심상치 않으니까 젊은 놈들 백범의 따름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친일 우파 테러리스트들이 무지 많았어요. 그 놈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자네 오늘 나하고 같이 자세. 여기서 자고 가. 하고 잡았는데 자기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물러나와서 집에 왔다는 얘기를 송진우한테 직접 들은 거죠. 송진우 암살되기 몇 시간 전에. 가장 결정적인 증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증언은 그냥 배척하는 거예요. 배척해버리고 그러니까 송진우를 김구가 죽였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숨은 표절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자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줄을 달았어요. 그리고 그 주에 출전이 있죠. 그런데 그게 자기의 연구가 아닌 거죠. 왜냐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가령 백범일지에서 보면은요. 백범일지가 이제 원래 백범이 친필로 썼잖아요. 그걸 활자본으로 옮겨서 48년도에 국사관에서 간행이 됐고 그게 저본이 돼서 이제 나왔는데 도진승 교수가 이제 백범일지의 주해본을 냈고 그게 책을 읽읍시다. 유재석이 했었던 그 프로에서 선정되면서 백범일지가 아주 널리 알려졌고 도진승 교수도 또 백범 연구자로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사회적인 공인을 받게 되죠. 근데 도진선 교수가 이제 꼼꼼하게 그 하면서 정본 백범일지라는 책을 또 냈습니다. 백범일지 주해본 말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원본하고 아주 그 대조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 이제 여기 그 이 원본이 이렇게 잘라진 부분들, 요 사진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희미하게 보면은 먹으로 지은 부분이 있는데 희미하게 읽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오려낸 부분이 있고 이만큼 오려낸 부분인데 안공근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공근에 대해서는 백범이 썼다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잘라냈습니다. 책에서. 그거는 이제 저 도진순 교수가 아주 자세하게 정본 백범일지를 쓰면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백범일지는 지금 영인본이 나와 있으니까 백범일지 이 원본을 볼 수가 있는데 마치 정한기는 자기가 거기서 그 육필본과 그 필사본을 비교해서 절삭이 남아있는 걸 자기가 쓴 것처럼 도진선을 인용한 게 아니에요. 도진선을 인용하지 않고 자기가 쓴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거 반칙이죠. 이거 반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임경석 교수가 이제 김립에 대해서 쓴 거는 임경석 교수가 뒤늦게 러시아어를 공부해서 러시아 문서고를 많이 뒤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문서고에는 뭐 조선 사람이 우리말로 올린 보고서하고 러시아어로 된 보고서들이 이제 섞여 있는데 그것들을 다 해독을 해갖고 그러니까 쓴 거예요. 독립운동 열전이라고 굉장히 아주 그 탄탄한 임경석 선수가 아주 그리 무게 있고 탄탄합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을 썼어요. 1권, 2권, 2권 나왔는데 거기서 그 누가 독립운동가를 썼는 거에서 김립의 암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했죠. 그 디테일은 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다 여기서 따왔는데 마치 자기가 직접 연구를 한 것처럼 해놓고 임경석은 언제 등장하느냐? 비판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임경석의 얘기를 비판할 때만 임경석이 등장을 해요. 박태균이 버치문서를 썼는데 그래도 박태균 버치문서는 박태균 책을 많이 그래도 좀 인용을 해줬어요. 물론 박태균을 비판을 하고 박태균은 또 암살이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암살 정창현 기자하고 같이 암살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뭐 하여튼 박태균도 주요 타겟이죠. 박태균도 그 여운형, 장덕수, 송진우 셋 다 김구가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암살에 대해서는 국내 암살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깊이 있게 그 연구를 했는데 이제 이 박태균이 주장한 걸 다 뒤집어 엎어야 하니까 정한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근거를 대지 않고 뒤집어 엎습니다. 역사학자가 볼 때는 전혀 그야말로 뇌피셜로만 그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웃기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김구를 살인마라고 비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인용한 책이 이 책입니다. 파쇼 반민주 분재의 정체. 그래서 북조선 5일, 그러니까 메이데이죠. 메이데이 기념 공동준비위원회가 낸 아주 얇은 팜플렛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팜플렛에서 그러니까 46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첫 번째. 그러니까 그때는 막 그 이제 찬탁 반탁 논쟁이 있고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갖고 할 때니까 이제 남쪽 그리고 또 그 임시정부 내무부장이었던 신익희는 이미 백범하고 좀 떨어져서 독자 행동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임시정부 내무부장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거기가 준비했었던 정치 공작들하는 데가 북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테러를 했죠. 김일성 암살도 하고 준비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테러를 했고 북한에서는 또 그 사람들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뭐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 산하의 뭐 정치 공작대 대원이다 그런 것들이 밝혀지니까 이거 그러니까 김구와 신익희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 아마 북한에서도 그 당시에 몰랐을 테니까 이제 김구의 소행인가 보다 해서 김구를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비판을 할 때 김구만 비판했겠습니까? 이승만과 김구를 싸잡아서 비판을 했죠. 물론 분량으로 치면은 김구 비판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승만과 김구를 싸잡아서 비판을 하는데 정한기는 김구만 따와서 이제 비판을 해요. 이거 보면서 이제 국가보안법 참 울퉁불퉁하네 그래요. 우리가 예컨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국가보안법 폐지 그런 주장하면은 북한과 동일한 주장을 했다라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린 사람이 민주화운동하다가 걸린 사람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한기는 진짜로 금과 옥조처럼 이 금과 옥조인데 이 조자가 빠졌네요. 금과 옥조 붙였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이 책을 그대로 인용해서 백범을 헐뜯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장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그러니까 북한도 뭐냐면은 48년 남북협상 이후에는 김구에 대한 비판이 사라지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아주 험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것만 따서 하고 있으니까 뭐 사실 북한 주장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종북도 이런 종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출전은 다 뇌피셜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 상호관계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무지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많은 문헌을 이것저것 뒤진 것처럼 주에서는 했는데 가장 기본적인 사실. 가령 주 580일에서 이회용의 일가 가운데 임시정부에 참여한 인물이 없었다라고 단언을 해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회용 선생이고 그 아우님인 이시영 선생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초대 부통령 이시영 선생 아니에요? 상해 시절부터 해서 중경 시절까지 아마 국무위원으로 있었던 횟수를 치면은 제일 길지 않을까 싶어요. 이시영 선생이 아마 제일 길 겁니다. 제가 따져보진 않았지만 모르긴 몰라도 뭐 거의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이회용 일가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한 인물이 없다고 단언하는 거 보고 이거 뭐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누구 사건이냐면은 이회용 선생이 이제 일본 경찰한테 잡혀서 대전 형무소 경찰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자살한 걸로 발표했지만 고문 치사 당한 걸로 그 유가족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회용 선생이 잡혔냐 그걸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회용 선생의 조카, 그러니까 형님인 이석영 선생의 아들이죠. 여기 이석영 선생인데 이석영 선생의 아들인 이규서하고 그다음에 연충렬이라고 있는데 바로 요 어망섭 선생의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진영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 분이 그러니까 이회용 선생이 이제 만주로 떠나면서 뭐 두 분 다 연세가 많았으니까 언제 다시 볼지 모른다고 형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떠난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게 일본 경찰한테 누설이 돼서 이회용 선생이 체포됐다. 이제 그렇게 알고서 그 비밀을 누설한 이규서와 연충렬을 처단을 한 겁니다. 이건 백범이 처단한 게 아니에요. 운명의 여신을 보면 무정부주의 쪽에 백정기와 엄형순이 처형했고 유인한 거는 이규창 선생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을 했고 처단은 백정기와 엄형순이 해서 이것을 운명의 여신, 그러니까 남은 재라는 뜻이죠. 운명의 여신, 우리가 여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은 재인데 타고 남은 재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과정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데 가령 이규서 연충렬을 백범이 죽였다는 건 상해 주재 일본 총영사의 정보에 그런 게 있어요. 김구파에 의해서 암살됐다.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잘못된 정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뭐 들으니까 상해 일본 경찰의 그 비밀 정보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는 게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명백하게 당사자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였다고 과정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운명의 여신을 이 정한기가 다른 곳에서는 7, 8회나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정적인 부분, 왜냐하면은 이규창 선생의 증언을 쓰면은 김구파가 해서 죽인 게 아닌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배척하니까 사료 취급하는 태도가 완전히 꽝이죠, 꽝. 그러면서 이제 임정 요인들한테 피신하다 통보하면서 안창호한테는 숨겼다. 안창호가 체포된 게 김구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그러면서 해석을 또 요란하게 해요.
무력 입국 논쟁인 김구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비폭력 자강주의자 안창호를 제거하고 흥사단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이랬다 하는데 이거 참 말씀이 아니거든요. 구익균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의 최측근이었죠. 그다음에 도산평전을 낸 이 이태복 그 전 보사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흥사단 쪽 그 아카데미 출신입니다. 이런 쪽에서 다 강조하는 게 백범과 안창호의 우호적인 관계. 그다음에 저 윤봉길 의거 그 밝혀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안창호 선생이 이 의거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관계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또 배준철이라고 그 김구의 부탁을 받고 안창호 선생한테 가다가 그 길에 엇갈리는 바람에 이제 그 안창호 선생을 놓쳐서 이유필 집에서 이제 체포된 거 아닙니까? 그걸 담당했었던 배준철이 자세한 증언을 한 것도 다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안창호의 체포 과정을 쓴 그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또는 이명화 그 전 독립기념관 연구원 이런 분들 연구해서 다 김구가 알려주려고 했었다는데 고의도 빠뜨렸다. 그다음에 흥사단을 와해시키려고 했다. 뭐 이런 정말 악의적인 그 얘기를 합니다. 또 눈뜨고 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정화함이 생계 형태로 혹은 청부 사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정환기는 청부 사진, 청살의 추억, 청부 사진의 추억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생활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는데 가게를 열자마자 비가 계속 와갖고 아이스크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이제 보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밥을 아이스크림으로 먹었다. 그래서 파는 것보다 먹는 게 많았다고 하다가 쫄딱 망한 얘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활에 좀 보탬이 되려고. 그런데 이게 뭐 독립운동가들도 먹고 살아야 했다 해서 청부 사진을 해서 먹고 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이 흉악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비난이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비난이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칼이 예리해야죠. 이렇게 싸잡아서 엉터리로 무슨 맹구가 찢어진 신문 읽는 겁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안공근. 이건 안타깝죠. 안공근이 안중근의 동생인데 굉장히 재주가 있는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돈도 잘 만들고 또 안중근의 그 동생이라는 후광으로 중국인들하고도 교섭이 원활했고 백범 선생은 어학의 재주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오래 사셨지만 중국어가 능통하지 못했어요. 아주 더듬더듬 간신히 간단한 의사소통만 하는 정도이다 보니까 중국 요인들 만날 때 통역을 써야 하고 그 대리인으로 안공근이 맹활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안공근과 이제 하여튼 김구 선생하고 사이가 좀 벌어졌어요.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안중근 의사의 가족을 모셔라 했는데 안공근이 상해해서 모셔오질 못했어요.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 뭐 어떤 다른 썸씽이 있었을 텐데 정확하게 밝혀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안공근을 김구가 죽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백범이 귀국한 다음이죠. 여기 안우생, 안공근의 아들입니다. 그 안미생, 안공근의 조카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안미생은 김구의 며느리예요. 여기 김구의 큰아들 김인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안우생은 남북협상 갔다 온 뒤까지 백범이 암살당할 때까지 경교장에서 아마 백범을 모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협상도 같이 갔다 왔고 그런 그 백범의 최측근이에요. 만약에 백범이 안공근을 죽이는데 관여한 거 했다면 그리고 그게 안공근이 어떻게 죽었는가는 사실은 중경 그쪽에서 보니까 알만한 사람은 상당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정확한 그 내막을 그래도 김자동 선생이 좀 증언을 하신 게 있어요. 저는 김자동 선생한테도 직접 듣고 책에다가도 쓰시고 그랬는데 김자동 선생 말씀은 뭐냐면 그때 어렸었죠.
안공근이 죽은 게 39년이니까 김자동 선생은 11, 2살, 27년생이니까 뭐 그런데 이제 여름에 밤에 자다가 깼는데 유진동 선생의 부인하고 이 김자동 선생의 어머님 정정화 여사하고가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이제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유진동 선생의 이제 이게 병원이 중경에 있고 이 임시정부 가족들은 토교에 있고 해서 토교하고 중경이 꽤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제 중경에서 주로 생활을 하시는데 왜냐면 거기 이제 중국인 간호사가 있었는데 중국인 간호사가 일종의 뭐 세컨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이준동 선생의 부인이 좀 푸념을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중국인 간호사를 내보내지 못하는 유진동 선생이 헤어지지 못하는 그런 사연이 있다. 뭐냐 했더니 안공근이 우리 청년들이 안공근을 전부 아마 돈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이제 좀 신문을 하다가 하다가 구타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공근 선생을 들쳐업고 이 유진동의 병원으로 온 거죠. 뭐 살릴 수 있을지. 근데 거기서 이제 뭐 죽은 다음에 왔는지 와서 죽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유진동 선생의 병원에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에 그 간호사도 중국인 간호사도 관여했기 때문에 그 간호사를 쉽게 내보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걸 이제 어렸을 때 잠결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공근이 사라진 게 그런 내막이 있구나를 이제 어린 마음 사이 어렸을 때 듣고서 이제 발설을 안 하고 꾹 이제 다물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효창공원에 참배를 가는데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누구라고는 밝히지를 않는데 오더니 안공근이 그 유진동 거기서 죽은 거 아느냐 해서 비밀이란 게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그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이 좀 몇 명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구익균 선생이 나중에 증언을 한 걸 갖다가 썼습니다. 구익균 선생은 누구한테 들었냐? 노태준한테 들었고 노태준한테 들었는데 김인이 누구냐면 김구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김인이 노태준한테 했고 안공근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걸 해서 이제 구익균 선생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증언을 하면서 그 정한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증언을 갖고 정화암이 안공근을 죽였다라고 썼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썼냐면 구익균이 이제 원재주를 찾아봤습니다. 원재주를 찾아봤더니 누군가니 100번 받아들이 김인이다. 김인이가 이 내용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정화암을 굉장히 미워하고 했어. 이가 100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결국은 3인방이 안공근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김인이 관계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구 선생이 관계된 건 아니고 3인방이라는 건 엄황섭, 박찬익, 민필호 김구의 측근들이에요. 그래서 백범 김구의 측근 쪽에서 하여튼 안공근을 취조하다가 안공근이 사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고 그거를 이를 통해서 알았던 노태준이를 통해서 나는 그 얘기를 들었어. 라고 이제 구익균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건 처음 들었을 때 얘기고 구익균이 정화암하고 또 친해요. 그러니까 정화암한테도 직접 들었을 겁니다. 나중에 진보당 활동을 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거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군가니 100번 받아들이 김인이다. 김인이가 이 내용을 안단 말이야. 그가 굉장히 정화암을 굉장히 미워했어. 하면은 이 그가 누구겠어요? 국어를 상식적으로 하는 사람이면 김인이죠. 그런데 정한기는 그걸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그를 안공근이라고 했어요. 안공근이 정화암을 굉장히 미워했다. 그러니까 정화암 입장에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안공근을 죽였다. 이제 이렇게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화암은 그때 중경에 없었어요. 저 복건성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경에 가려다가 계획을 바꿔서 복건성에서 더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서주를 갔나 뭐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중경에는 가지를 않았는데
충경에서 없어진 안공근을 정화미가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그 관련되는 그 아마 실제로 이제 여기 3인이라고 했지만 실제 그 이 3인방이 안공근을 죽였다고 했지만 3인방은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 밑에 있는 청년들이었고 그 청년들 속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무정부주의자들끼리해서 정화암도 나중에 그 얘기를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익균이 그런 세세한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정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국어 하는 사람이면 이게 기민이에요, 안공근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밑도 끝도 없이 이게 안공근을 집어넣어서 정화암과 안공근의 어떤 그러니까 징후관계 그것 때문에 정화암이가 안공근을 죽인 걸로 이게 진짜 무슨 이게 미친 액션 넣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논리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덕수 이게 이제 정말 그러니까 이 정한기 문제의 끝판왕 격입니다. 자, 이게 이제 백범이 법정에 미국 법정에 불려온 거예요. 미군정 법정에. 그리고 그 소환장을 이건 말도 안 되죠.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증인을 소환하는데 법정 절차 모르지만 대통령 이름으로 소환한다. 검찰이 증인 부를 때 그러나요? 참고인 부를 때? 근데 하여튼 미국 대통령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백범도 대통령 이름으로 보냈으니까 이 이상 안 갈 수가 없어서 간다는데 뭐냐면 백범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법제도와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죄가 있으니까 법정에 불려나왔지. 그런 식으로들 생각할 테니까 김구가 법정에 나온 것만 해도 살인 혐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뒤집어 씌울 수 있다라고 미군정과 한민당 쪽에서는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백범이 막 남북협상을 가시려고 할 때거든요. 단정 세력 입장에서는 백범을 꺾고 백범에게 상처를 입혀야 할 때였고 그래서 이제 장덕수가 죽었는데 장덕수는 백범의 원래 제자입니다. 이 법정에서 그 신문한 내용을 보면은 참 백범의 불편한 심기와 당당한 태도가 다 같이 느껴집니다. 장덕수 아느냐? 안다. 언제부터 아느냐? 장덕수 7살 때부터 안다. 7살 때 어린 장덕수를 가르쳤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제간이니까 그 장덕수와 김구 간에는 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장덕수 암살 사건은 지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김구보다는 사실은 이승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CIC 문건이나 뭐 그거 보면 그 자세한 얘기는 오늘 그 생략은 하겠고 그런데 이제 정한계는 다 이걸 그 몰고 가죠. 그리고 김구 선생이 여기 보면 다리 꼬고 앉아 있잖아요. 다리를 이제 꽂습니다. 그걸 갖다가 오만 방지하게 앉아 있다. 정한계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사실 이 김구 선생의 재판 광경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조덕송입니다. 조덕송은 조선통신 기자였고 4.3 사건 같은 것들 많이 취재해서 좋은 기사를 썼어요. 그 당시에는 진보적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다 한국 사회 다 그렇듯이 우파가 됐습니다만 이 머나먼 여로라는 이게 1권 2권인데 그 책에 이 장덕수 암살 사건에 대한 가장 생생한 기록을 그 남겼습니다. 남겨서 당시 신문이나 대조해봐도 사실관계도 정확하고 그 굉장히 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정한기도 이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조덕송의 글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누굴 인용했냐면은 선우회를 인용을 해요. 선우회 노다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다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건 틀림없이 조덕송이 주인공이에요. 여기 이제 그 노다지의 주인공이 조덕송 같아요. 그 이 부분에서 저도 이 소설 다 읽진 않고 필요한 부분 정한기가 인용한 부분을 중심으로 찾아봤는데 뭐 정한기가 사용한 판본하고 제가 본 거하고 판본이 다르기는 하지만 소설 같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노다지는 나중에 그 이 대하 드라마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백범 그러니까 이제 범인들이 고문을 당해서 다 뭐 백범
쪽에 임시정부 한독당 그쪽에 뭐 지시를 받았다. 그 중간에 이제 뭐 지시를 한 게 뭐 김석황이니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좌익에서는 그것보다며 일제히 야유와 힐난과 공격에 화살을 퍼부었다. 보수 반동으로 가는 길, 스스로 무덤을 향하여 가는 꼴이 악마의 피리 소리에 이끌려 저도 모르게 강물에 빠져드는 돼지떼와 뭐가 다르냐고 빈정댔다며 선우휘의 소설 노다지를 인용했어요. 노다지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뭐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이제 암살 계획이 뭐 드러날 때마다 충격을 금하지 못했다. 이건 동아일보 기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봐서 군사 재판에 참석했던 방청객과 일간지를 받아본 독자들은 누구라도 김구가 암살 테러의 배후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마 선우희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선우희의 노다지를 이제 제시해요. 그러면서 노다지에 나온 부분은 이거죠. 그러니까 범인신문에서 배후세적으로 한독당의 중견 간부가 들어가자 세간에는 한독당 당수 김구 주석이 직접 교사한 것이라는 풍문이 나돌기 시작했다. 선우이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쓴 건 사실입니다. 선우이. 그래서 선우이를 인용해서 봐라. 이제 이렇게 인용하는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선우이를 좋아하지 않지만 선우이가 이렇게 썼을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노다지를 찾아봤습니다. 노다지를 찾아보고서 여태까지 놀란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거냐. 죽은 선우희가 정한기가 자기 인형한 걸 보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지경이에요. 자, 이거 좀 길지만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김구가 터무니없는 중상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편집국에 돌아서 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조 기자는 감격 어린 낯빛을 감추지 못하고 역시 훌륭한 분이야라고. 이게 아마 조덕성이가 취재를 하고 신문사 편집국에 돌아와서 그때 분위기를 소설로 쓴 겁니다. 직업이 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그랬는데 하고 다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빨리 말해봐. 나의 위험 있고 바위같이 태어난 자세, 위험 있는 굵직한 목소리. 이걸 갖다가 정한계는 오만방자하다고 쓴 거예요. 나의 직업은 독립운동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주 형용하기 힘든 세천 충격을 받았다. 소망체로 꽉 맞은 것 같고 굳게 닫혔던 가슴의 문이 열리며 한없이 넓고 푸른 하늘로는 통쾌한. 다른 기자들도 아주 충격을 받고 야 사회부장은 야 타이틀 그걸로 뽑아. 이렇게 소리치고 다 기자들이 감동했단 말이에요. 야, 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간이 모름지기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김구가 부러운 생각이 들었고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황혼역에서 자신도 그렇게 한마디 정말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평생 오로지 그것을 목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건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는 그래서 이 노트사의 이게 부르짖음이었다. 그 말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고 감동적이고 슬프고 정말 호랑이의 그 포효 같은. 그래서 죽는 그날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하겠다는 굳건하고 서글픈 결의가 오고 갔으리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장덕수 암살 교사하지 않았냐 했더니 외놈을 해치는 적은 있지만 동포를 해치는 적은 없어. 외놈을 해치는 적은 있지만. 응? 그래서 이 신념에 찬 한마디, 신념에 찬 한마디, 이 민족의식에 투철한 증언. 응? 온몸을 뒤흔드는 감격에 못 이겨 그만 원고지 위를 달리던 연필을 떨구고 두 팔로 자기 가슴을 힘껏 끌어안았다.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격동을 일으킨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야, 전 김구를 찬양한 글 많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찬양한 글은 또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우휘가 김구를 이렇게 찬양을 한 거예요. 느낌표 팍팍 찍어가면서.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선우휘가 그 김구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한 것처럼 그렇게 인용을 했잖아요. 그 책에 나오지만 그걸 뒤집어 엎기 위해서 선우휘가 그걸 썼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일각에서 좌익은 그렇게 찍고 까불고 떠들었지만 실상은 이랬다. 그런데 그 앞에 좌익은 이렇게 떠들었다만 인용을 한 거예요. 선생님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정한기나 건국전쟁은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냐면 김구를 띄운 게 주사파, 이승만을 깎아내린 게 주사파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우희가 누굽니까? 선우희가 주사파예요? 오늘의 조선일보를 읽게 한 사람 한 명을 꼽으라면 방일영, 방우영 아닙니다. 김대중, 유근일 아니에요. 선우희예요. 선우희. 가장 중심을 잡는. 20세기 후반 우리나라 보수 이데올로그를 딱 한 명을 꼽으라면 선우희예요. 그리고 선우희가 또 누굴 인용합니까? 기초 방응모. 뭐 친일파라고 떠들지만 김구 선생을 적극 후원했던 분입니다. 기초의 김영 칼럼을 인용해서 조선일보에 실렸던 거예요. 일부에서 선생에 대한 과도한 비난과 폭언이 있음에 대하여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유감되는 바 적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죠. 방모가 주사파예요? 선우희가 주사파예요? 종북 좌빨이 김구를 띄웠어요? 보수 진영 최고의 이데올로그가 김구를 이렇게 찬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한기 입장에서는 주사파가 김구를 띄웠다라고 해야 하는데, 물론 주사파에서 통일운동 세게 하면서 김구를 다시 재평가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김구를 띄웠던 거죠. 이승만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봉창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봉창이 거사자금을 두 차례 나눠준 것을 남봉꾼 이봉창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돈이 안 모인다 어떻게 한꺼번에 줘요. 그 돈 모으는데 1년 걸렸어요. 이게 윤봉길 의거하고 이봉창 의거가 다른 거예요. 윤봉길 의거를 할 때는 이봉창 의거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돈도 모으기 쉬웠고 폭탄도 모으기 쉬웠어요. 폭탄 20개 만들었어요. 그중에 2개 준 거예요. 그런데 이봉창 의거 때는 폭탄 구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1년 걸려서 돈을 모아서, 그 돈은 어디서 왔어요? 태평양 건너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던 그 미주동포들이 보내준 그 돈을 모아서 폭탄도 만들고 상을비 이봉창한테 주는 거예요. 백범 선생이 쓰지 않고 돈 들어온 거 다 줬다고 나옵니다. 300원 준 거 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김홍일 선생한테 그 윤봉길 의사 폭탄도 구해줬죠. 그 주고서 폭탄을 구해달라 하니까 2개를 구하면서 폭탄이 어쨌거나 터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살상력이 좋은 폭탄이 아니라 마미 수류탄이라고, 제가 무기를 잘 모르지만 살상력이 크지 않대요. 그런데 불발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폭탄을 구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간신히 폭탄을 구했는데 천황의 폭탄에서 터져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불발이 적은 수류탄을 줬는데 그런데도 그게 불발이 안 되죠. 그걸 마치 무슨 뭐 백범이 일본 천황을 죽이면은 후폭풍이 커서 뭐 감당이 안 되니까 그걸 아예 처음부터 죽일 계획이 없이. 그래서 이봉창은 뭐예요? 김구는 아주 교활한 사기꾼이고 이봉창은 바보 멍청이 남봉꾼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예요? 자, 이봉창 의거가 있고 20일 만에 일본이 상해를 점령했습니다. 우리는 수류탄 2개 구하는데 그렇게 절절절절 매면서 1년이 걸렸는데 일본은 비행기 300대에 군함 80척에 10만 대군을 동원해서 왔어요. 힘으로 싸워서 일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봉창 의사가 어때요? 씩 웃고 가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에 남긴 사진이 씩 웃는 거 아니에요. 왜 웃었을까요? 이봉창이 바보라서? 나태와 쾌락에 빠진 자포자기 상태의 남봉꾼이라서? 아니죠. 확신이 있었잖아요. 나는 비록 오늘 실패하지만, 나는 비록 죽지만 내 죽음을 딛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 확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는데, 정한기 뉴라이트는 이런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라이트의 인간관은 뭐예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 그런데 이분들은 어때요?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밀정의 마지막 대사죠. 오늘의 실패를 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계속 부딪히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겪는 사람들. 그 과정에서 뭐예요? 친일파들에게는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일본의 마음이 중요하죠. 그게 중일마예요.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중꺾마. 그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정한기 뉴라이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같은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백범을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고, 이봉창은 바보 천치 남봉꾼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요. 이 정한기 책을 읽고 나니까 참 한심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고 화도 나고. 근데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인호가 저 청년 문화가 이제 한참 막 떠오를 때 뭐 유명한 지식인들 개나 소나 청년 문화에 대해서 다 한마디 했거든요. 최인호가 그때 청년 문화의 기수였죠.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젊은이들이 그 옛날에 블루스 추고 둘이 그런 거 대신에 왜 혼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는지, 그들의 고민이 뭔지 한번 그럼 와서 곁에 와서 지켜보기라도 해야 할 거냐, 제대로 봐야만 할 것, 얘기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소리를 빽질렀냐면, 너른판에 끼어들려면 최소한 푼돈은 대고 덤벼들어야지. 니들 뭐냐. 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에 나선 분들을 비판을 하려면은 자기도 뭔가를 걸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보여줬습니까? 증거 조작, 뇌피셜, 엉터리, 사료 비판, 이런 거 갖고 그 모욕을 하려고 하니 참 한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 포격이 뭐 모르겠어요. 극우 세력에게서는 뭐 조금 이제 다른 거 다 눈을 감고 있어 확정 편향이 아주 심하니까 뭐 그럴지 모르지만, 뭐 아직까지 한 달 반 거의 이제 지나는 동안에 뭐 일반 시민이나 또는 민주진영에 보면은 영향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몇 명 안 되겠지만 읽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구나.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럼 내가 꼭 비판을 해야 하나 싶은데, 그건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냥 받은 거하고 저처럼 줄을 하나하나 뒤져본 사람하고, 그래서 줄을 뒤져본 사람이 좀 근거는 남겨줘야겠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오늘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백범 선생이 뭐 저도 분명히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백범 선생도 또 과오를 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비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칼을 물고 너를 뛰는 심정으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그러니까 판원법 행위자 열전이라는 게 누굴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 비판할 때는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을 찬양할 때는, 좋은 얘기를 할 때는 출전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면은 대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누굴 비판할 때는 엄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반환법 행위자 열전에서도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들 글 써오면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 차례 퇴짜를 내기도 하고 보완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 남을 비판하는 그 글들을 10년째 지금 우리가 반환법 행위자 열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누굴 비판할 때는. 그래서 근데 이 책은 그런 부분이 너무 없고, 너무 솔직히 엉터리고, 줄을 달아놓고 처음에는 주가 많아서 뭐 그래도 열심히 뒤졌나 보다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깜짝 놀라게 되는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특히 선생이 노다지를 찾아보거든. 저도 진짜 입이 쩍 벌어져서 담을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어떻게 이런 글을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할 수 있는지,
뇌구조나 털난 심장이 몹시 궁금합니다. 하여튼 뭐 그러니까 정말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인데 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그 앞에 뿌려진 쓰레기나 우물은 누가 치워도 치워야 하니까.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 책은 어쩔 수 없이 뭐 좀 줄을 꼼꼼히 하나하나 찾아본. 그러니까 안병직 선생은 표지만 보고 말씀하셨을지 모르지만 주 1500개 중에서 1200개 이상은 봤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 나오는 것 빼놓고는 웬만한 건 다 찾아왔어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줄을 찾아봤더니 저도 역사학을 한 40년 공부한 입장에서 봤는데 이런 엉터리 역사책은 처음 봤다. 이거는 아마 중앙정보부 안기부 보안사에서 사람 두들겨 패놓고 고문 조작하면서 모해 위증 문서 만드는 그런 스타일로 정말 근거 없는 뇌피셜에 의거한 일방적인 주장이었다. 그래서 비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정상 녹화도 모셨기 때문에 댓글은 보지 못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고요. 요게 이제 한 장이 더 있었네요. 이 테러리스트 김구 도발 뿌리를 추적해 보니 결국 뭐냐면은 이런 시각, 뭐 독립군의 실체를 밝힌다, 뭐 홍범죄자를 아세요? 뭐 이제 뭐 이런 뭐 이상한 만화가 있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시각이라는 게 결국은 일본 군국주의 시각이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살인, 방화, 약탈을 저지른 마적대들이었다. 그게 일본 군국주의 시각 아닙니까? 그 시각을 되풀이해서 김구를 살인자로 만들고 싶어하는 겁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우리 이제 뭐 며칠 후에 출판사도 넘기려고 합니다.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후원해 주시고 이거 하고 났더니 아이고 BC급 또 누구한테 다른 사람들 맡길 수 없고 BC급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는 그래도 이름과 경력과 아주 간단한 사항이라도 A급 한 것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3,000명 또 정리를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후원해 주신 분들께는 제가 쓴 책 한 권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